여러분 중 혹시 가족을 위해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며 희생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오직 가족에게 바치며 생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 인연이 나타났으며 그 만남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지아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리나입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 현재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역경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한 삶을 당연하게 여겼고 제 존재 자체가 오로지 가족의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는 확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우연히 한국인 남성을 조우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조지아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수도 트빌리시 티비리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위치였기에 대중교통의 접근성마저 미약한 낙후된 지역이었죠. 마을은 오랜 세월을 견딘 붉은 지붕의 가옥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고 길거리는 전통적인 돌길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대개 마을의 소규모 학교에 다녔으며 성인들은 인근 농장에서 노동을 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부친께서는 지병으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하셨고 모친께서 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여 생활비를 간신히 마련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모님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돌보는 것은 제 의무였으며 학교 일과를 마치는 즉시 모친이 일하시는 시장으로 달려가 장사를 거들었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중요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거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커다란 지지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저를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단순한 경제적 빈곤이라기보다는 그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날카로운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모친과 부친은 잦은 불화를 겪으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동생들을 데리고 방 한쪽 구석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동생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붙잡았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을 달래곤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지탱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내면화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저는 학업을 조기에 중단하고 마을에서 수행 가능한 모든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때로는 빵집에서 빵을 운반하는 일을 하였고 가끔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특산품 판매점에서 물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관광객 대상 상점에서 제 운명을 변화시킨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설명하며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가게에는 조지아의 전통 공예품, 명품 와인, 도자기 등이 진열되어 있었고 저는 관광객들에게 기초적인 영어로 상품을 안내하며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상점 문을 열고 들어온 한 무리의 관광객 중 한 남성이 유독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매우 단정한 외모와 신뢰감을 주는 풍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주의 깊게 둘러보며 구경하더니 이내 저에게 다가와 가격을 문의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의 영어 발음은 다소 미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숙련된 손짓으로 가격을 안내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지아에는 처음 방문하신 건가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반가움을 담은 듯 웃으며 응답했습니다. 네, 여행차 방문했습니다. 조지아는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왔으며 조지아의 자연 경관과 고유한 음식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성과의 대화는 이전과는 다른 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조지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이드북에도 정보가 많지만 현지인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숙고한 후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조지아의 정취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그는 흔쾌히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를 캇베기 지역으로 안내했습니다. 트빌리시에서 차량으로 수시간이 소요되는 이곳은 웅장한 산맥과 광활하고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간중간 작은 마을들을 지나며 전통적인 조지아 가옥을 구경했고 현지인들이 직접 만든 치즈와 빵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함께 거닐며 많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리나 씨는 왜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오셨나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이 저의 당연한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몸이 허약하시고 어머니 홀로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으니까요. 제가 나서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리나 씨에게도 본인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리나 씨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없으신가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기억이 과연 있었던가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었을 뿐,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숙고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한국에 오실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날 이후로 저는 그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 문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독립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에게 너무나 낯설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제가 조지아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그때 우리 만나서 우리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말에 제 심장이 강하게 고동쳤습니다. 그 만남은 결국 제 삶을 뒤흔들 극적인 선택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와의 연락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차 미묘하고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객과 가게 점원으로 만났지만 이제 우리는 매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의 소소한 일들을 공유하는 사이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저는 조지아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고 그는 한국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삶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조지아를 방문했습니다. 짧은 출장 일정, 차 온 것이었지만 저를 간절히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가움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그저 여행객으로 만났을 때와는 달리 이제 우리는 서로의 내면을 잘 아는 사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곧장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만난 그는 변함없이 친절하고 온화했습니다. 오랜만에 재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함 없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탐방하면 좋을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한 장소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트빌리시 근교에 위치한 시그나기, 식나키로 가보자고 결정했습니다. 사랑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은 아름다운 전망과 고풍스러운 정취로 유명했습니다. 붉은 지붕의 가옥들과 돌길이 이어지는 거리, 그리고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광활한 초원과 포도밭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동화 속 같은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는 한국에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해프닝,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다채로운 한국 음식,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어 누리는 작은 행복들. 한국에서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향유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언제 한 번이라도 나의 삶을 진정으로 즐겨본 적이 있었을까? 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일해야 했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시그나기에 도착하여 우리는 골목길을 거닐며 오래된 성벽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달하자 압도적인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과 멀리 시야에 들어오는 만년설산들, 그리고 따스한 햇살 아래 조용히 흐르는 시간. 그 순간 그는 저를 응시하더니 갑작스럽게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리나 씨, 한국에 와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간다고? 네. 저는 리나 씨와 더욱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리나 씨가 한국에 오시면 분명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을 잡으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리나 씨를 사랑합니다. 제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저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떠난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거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등지고 떠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저는 항상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리나 씨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리나 씨는 리나 씨의 삶 또한 살아야 합니다. 리나 씨 역시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그날 이후로도 제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출장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했고 저는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동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친과 동생들이 저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리나, 이번 달도 생활비를 조금 더 보태줄 수 있니? 동생이 학교에서 준비할 것이 많다고 하네. 저는 습관처럼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늘 해오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자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리나 씨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따뜻함과 동시에 조심스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놀라움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뭐? 한국을 간다고? 네.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안색은 경직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버리고 떠나겠다는 거냐? 네가 없으면 우리 생활은 대체 어떻게 하니? 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잖아. 이제 와서 우리를 외면하고 가겠다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리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친께서는 저에게 말도 제대로 건네지 않으셨고 부친께서는 깊은 한숨만 쉬셨습니다. 동생들 역시 조심스러운 태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떠나면 가족과의 관계가 영원히 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곳에 남으면 평생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리나 씨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저의 결정을 반대하셨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떠나던 날, 모친께서는 마지막까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고 부친께서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동생들은 울면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나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나를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는 저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을 다시 맞이한 후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좋은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경험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장게장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정성껏 간장게장을 준비했습니다. 꽃게를 깨끗하게 손질하고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풍미의 간장을 부어 숙성시켰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게딱지 속이 알과 살로 꽉 찬 먹음직스러운 간장게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려 올리자 부모님은 낯선 음식의 형태에 약간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간장게장입니다. 한국에서는 밥도둑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모친께서는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며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이 익힌 것이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간장에 절인 것입니다. 그 순간 모친과 부친이 동시에 저를 응시하셨습니다. 뭐? 게를 생으로 먹는다고? 모친께서는 젓가락을 들고 한참 동안 망설이셨습니다. 조지아 문화권에서는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는 문화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실로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먹어도 안전한 것이냐? 네,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모친께서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시며 조심스럽게 게딱지를 열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게살을 조금 떠서 한 입 드셨죠. 그 순간 모친의 눈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것 정말 맛있다. 부친께서도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한 입 드시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깊은 풍미가 나는 게가 있다니. 부모님은 처음에는 경악하셨지만 한 입, 두 입 드실수록
표정이 점차 밝아지셨습니다. 결국 부친께서 웃음을 터뜨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음식은 처음 접해보지만 이 맛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 정말로 맛이 좋구나. 그제야 저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조금씩 간장게장의 매력에 빠져들자 저는 이번에는 제대로 음식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것은 그냥 드셔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밥 위에 게살을 올리고 김 한 장을 꺼내 살짝 감싸서 부모님께 시범을 보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김에 싸서 한 입 드셔보십시오. 모친께서는 신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저를 따라 게살을 밥 위에 올리고 김으로 감싸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번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맛있구나. 부친께서도 똑같이 따라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간장게장 자체도 맛있지만 이 김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구나. 이것을 함께 싸먹으니 훨씬 감칠맛이 도네. 모친께서는 한동안 김에 싸먹는 방식이 재미있으셨는지 연이어 게살을 밥에 올려 김으로 감싸 드셨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을 가더니 이런 것도 배웠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국에서는 이렇게 먹으면 더욱 맛있다고 해서 저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어요.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간장게장을 생으로 먹는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김과 함께 싸먹으며 점차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되고 계셨죠.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한 간장게장 한 끼 식사는 단순한 끼니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깊은 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는 날것 섭취에 놀라워하셨지만 결국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매력을 깨달아가고 계셨습니다. 모친께서는 젓가락으로 게딱지 속 내장을 퍼서 밥 위에 올리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것을 먹고 살았구나. 네, 저도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모친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리나, 한국에서 정말 잘 지내고 있었구나.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친의 말씀 속에는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정착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따뜻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이후로 한국을 더욱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을 통해 한국인의 따뜻한 인심을 느끼셨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과 깨끗하게 관리된 환경에도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며칠 후 모친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으로 시집가길 참 잘했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을 떠나면서 느꼈던 힘들었던 시간들, 죄책감, 외로움 등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따뜻한 위로로 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힘껏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한국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장게장 식탁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저는 부모님과 함께 여러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전통 한옥마을에도 가고 한국의 유서 깊은 사찰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과 현대적인 모습이 놀랍게 공존하는 것에 여러 번 감탄사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모님께서 조지아로 귀국하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모님을 전송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부모님은 창밖을 응시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저는 반가움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저는 항상 부모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부모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저는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조금씩 저축해둔 돈입니다. 부모님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친께서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리나, 너에게 우리가 너무나 큰 짐을 지어주었구나. 모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친께서도 묵묵히 봉투를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한국까지 와서 너의 삶을 사는 것도 버거웠을 텐데 우리까지 걱정하게 만들었네. 그동안 미안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의존하셨고 저는 그것이 제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모님의 표정을 보니 그동안 부모님도 마음 한편에 저에 대한 미안함을 품고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친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것도 한국에 온 것도 모두 제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디 걱정하지 마세요. 모친께서는 제 손을 꽉 쥐고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모친께서 저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한국에 시집가기를 정말 잘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은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로 돌아가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부모님은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즐겁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선택을 온전히 이해해 주셨고 저 역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니까요. 가족을 떠난다는 것이 반드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호 이해와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저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부모님이 오시면 그때처럼 따뜻한 간장게장 한 상을 정성껏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조지아로 귀국하셨고 저는 다시 한국에서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우리는 예전보다 더욱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나, 한국에서 네가 차려주었던 그 간장게장 말이다. 저는 순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 처음에는 날것 섭취에 놀라워하셨지만 결국 완전히 그 맛에 빠져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엄마? 또 드시고 싶으세요? 응, 그 맛이 자꾸만 생각나더구나. 조지아에서는 그런 종류의 음식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지 않니? 부친께서도 전화 너머로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왜 처음에 그렇게 겁을 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것 같아. 그거 정말 맛있었는데. 저는 부모님께서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국에 오십시오. 제가 또 정성껏 한상 차려 드릴게요. 모친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가야겠네. 그런데 마침 너희 결혼식 날짜는 정해졌니? 그 순간 저는 살짝 긴장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한국에 다녀가신 후 남편과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조율하고 예식장을 예약하는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이었죠. 네, 엄마. 저희 결혼식 날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곧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다시 한국에 오셔야겠네요. 모친께서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로 결혼을 하는구나. 부친께서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국에 가야지. 이번에는 딸을 시집 보내러 가는 것이니까. 부모님은 이전과는 달리 한국행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제가 한국에서 확고히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식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 오시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숙소도 미리 예약하고 조지아에서 오실 친척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도 세심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준비를 더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간장게장 한 상을 반드시 정성껏 차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맛있는 간장게장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유명한 간장게장 맛집들을 찾아다녔고 직접 맛을 보며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곳을 신중하게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께서 다시 한국에 오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을 제외했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는 낯설어하고 조심스러워 하셨지만 이번에는 한층 더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딸아, 우리가 또다시 왔다. 모친께서 밝게 웃으시며 저를 굳게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미리 예약해둔 간장게장 명가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음식이었으므로 제일 먼저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식탁 위에 갓 담근 신선한 간장게장이 차려졌고 부모님은 반가운 듯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것이다, 바로 이거야. 부친께서는 젓가락을 들고 게딱지를 열어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네. 조지아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모친께서도 웃으시며 게살을 한 입 드시더니 더없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역시 맛이 훌륭하구나. 이거 너 하나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은 정말 쉽게 비워낼 수 있지.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즐겁게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커다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날 것을 먹는다는 사실에 경악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엄청 놀라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좋아하시네요. 모친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막상 먹어보니 이렇게 맛있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나 싶다. 부친께서도 밥 한 숟가락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네가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네가 왜 이곳에서 살기로 했는지 이제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는 저희의 새로운 삶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결혼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얻게 된 또 하나의 소중한 가족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한 한국에서의 모든 시간이 저에게도 부모님께도 소중한 추억으로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며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모님이 다시 한국을 방문하시면 이번에는 저희 신혼집에서 간장게장을 더욱 정성껏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시의 감동적인 사연이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이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